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8K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체육의 선호도를 보면 1위가 걷기, 2위가 등산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접근성이 좋아서 산을 찾는 인구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런데 등산만 할 것이 아니라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케이블카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8K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불고 있는 케이블카 추진 열풍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양성모 기자가 케이블카가 설치된 현장들을 다녀왔습니다. 케이블카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1975m 길이의 선로를 따라 통영 미륵산을 오르내리는 한려수도 케이블카입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왔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상부 역사에 도착해 계단을 따라 오르면 해발 461m,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일본 대마도가 보입니다. 이런 풍경을 즐기기 위해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한려수도 케이블카에 오릅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처음 봤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모처럼 여행해서 좋은 추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2008년 4월 운행을 시작한 한려수도 케이블카는 이듬해인 2009년 누적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300만, 2012년 500만에 이어 지난해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4,000명이 몰린 겁니다. 벽화마을로 유명한 동피랑. 이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케이블카는 인기 코스가 됐습니다. 조각공원이랑 이순신공원,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케이블카가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네. 인터넷 검색도 했고 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면서 사람들이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통영을 찾는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통영에 이거 타러 일부러 온 것 같아요. 네. 좀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죠.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 상인들도 케이블카 덕을 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까지 파급 효과가 미친 겁니다. 관광객이 오시면 꽃빵 꼭 사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덕을 보는 거죠, 케이블카 때문에. 케이블카 덕 좀 많이 보세요? 네, 많이 봅니다. 예.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겨울도 되겠네, 손님이 이상 났다.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지난해 매출은 110억 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연간 최대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영 지역 총생산의 6.5%에 해당하는 액수로 인구 13만여 명의 통영시가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지방세 1,1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런 선순환은 케이블카 외에도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리 기념관이라든지 삼도 수문 통쟁을 비롯해가지고 유치한 기념관, 그 다음에 동피랑 백화마을이라든지 이 같은 관광 인프라가 골고루 이제 발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남해안의 관광지로서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전국의 관광 케이블카는 한려수도 케이블카를 포함해 모두 22곳. 그러나 모든 케이블카가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호랑이의 형상을 닮았다는 백호바위가 신비스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른바 영남 알프스라 불리며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가지산 도립공원. 밀양 얼음골에서부터 해발 1020m 천안산 중턱을 오르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타보니까 아주 풍광이 좋으네요. 넓게 잘 보이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경치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운행을 시작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개장 초기엔 하루 평균 탑승객이 2,000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상부 승강장 높이를 불법으로 높이고 작업로를 만든다며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개장 2달 만에 운행을 멈췄습니다.
자금로 회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2월 말까지는 동계가 돼서 복원을 할 수가 없고 지금 3월 달 되면 복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운행은 재개됐지만 하루 평균 탑승객은 1,200명으로 뚝 떨어졌고 올해는 700명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운영사는 지난해 말 왕복요금을 3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적자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도 이용객 수가 늘지 않으면서 얼음굴 케이블카는 매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로 내심 관광 특수를 기대했던 주변 지역 상인들은 실망감이 역력합니다. 최근에 그만큼 또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기대한 것보다 실망도 위에 많이 생겼는데 문을 닫으면 위에 가보시면 다 닫았어요. 요 근처 식당 여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은 케이블카는 반짝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장 초기에는 어디나 반짝 탑승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것이 급격히 탑승객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많은 탑승객들을 예상하고 주위에 많은 개발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분들은 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섣부른 개발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찾고 예를 들어서 임도를 통한 트래킹을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곳은 케이블카를 통한 어떤 관광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의 지자체가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 사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고 지역의 특색과 관광 인프라를 고려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케이블카는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환경 파괴만 불러오는 난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요구가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큰 모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리산 권역의 경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모든 지자체장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서로 케이블카를 유치하겠다면서 경쟁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의 지자체들이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치 논의가 불붙었다가 중단되기를 반복하다 다시금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지난해에만 280만 명의 탐방객이 찾은 천여 종의 동식물이 살아가는 명산입니다. 이 지리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서로 설치하겠다며 경남 함양과 산청, 전남 구례, 전북 남원 등 4개 시군이 7년째 경쟁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3.1km, 길게는 6.6km,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지자체마다의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뱀사골 개혁 그 일호는 국립공원이면서도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의 관광을 살릴 수 있는 더 많은 이들이 지리산을 찾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주된 경쟁 이유입니다. 최적의 체험봉 조망과 광역 접근성, 그리고 최소한의 환경 훼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이러한 객관적 평가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연간 4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대기가 오염되고 로드킬을 발생시키고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대체 수단으로 케이블카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강댐이 건설돼가지고 상수원 보구역, 수변구역 이렇게 해갖고 우리 산천군이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카로 인해서 관광 자원화도 시키고 2012년 6월 환경부 공원위원회는 환경훼손과 불확실한 경제성 등을 이유로 4개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호남과 영남에서 한 곳씩 신청하면 심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금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민간 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다른 국립공원인 설악산. 환경훼손 논란 등으로 2012년과 지난해 두 차례 부결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내년 건설을 목표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겁니다. 설악산 무슨 남산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환경 파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헬리콥터로 탁탁 꼽으면은 길을 쫙 내고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이 등산로로 따라다니면서 그게 환경 파괴가 더 심하지 어떻게 그게 더 환경 피해가 하냐고. 과거처럼 길을 뚫고 자재를 나르기 위한 기둥과 선로를 따로 지을 필요 없이 지주, 시멘트 등 모든 자재를 헬기로 날라 조립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현재 양양군 오색에서 대청봉 부근까지 4개 노선 중 하나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너무 양분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전 아니면 개발로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두는 것이 보전은 아닙니다. 충분히 파괴가 아니라 더 긍정적인 방면에 보전이 되는 산악 비즈니스가 발전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는 모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동 쪽으로 약간 틀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방향 마지막 거의 한 1km 지점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산 정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상 부근의 자연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환경단체의 반대 이유입니다. 이게 한 몇 킬로? 등산로의 폭이 기존의 최대 3배 이상까지 넓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등산로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숲과 그 옆에 있던 다른 숲에 이 양쪽 숲이 원래는 하나였던 숲이 나뉘게 되면서 양쪽의 생태계 역시 단절이 되는. 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대신 부근의 등산로를 없애는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만 그러면 원칙적으로 고수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관철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은 경험상 비춰보면 굉장히 어렵다. 1980년 내장산 케이블카 이후 지금까지 34년째 국립공원 내 관광 케이블카에 대한 신규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0여 곳. 일부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시 주요 봉우리를 피하고 왕복 노선을 전제로 기존 탐방로와 연계도 못하게 하는 등 설치 규제부터 과도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환경 보전을 위해선 이런 조치는 최소한의 규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 또한 의견이 갈립니다. 케이블카 필요 없어요. 걷는 게 좋지야. 건강에 좋고 공기도 맑고 세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오시면은 산만 쳐다보고 가거든요, 사실은. 정말 케이블카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발이냐 보존이냐 항상 이제 충돌하는 명제인데요. 네.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요? 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성공적인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곳이죠. 네. 호주의 쿠란타 스카이레일은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그리고 스위스와 프랑스 등 산악 강국들은 케이블카를 통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반면 중국의 경우는 태산과 황산에서처럼 거미줄처럼 놓인 케이블카 때문에 산림 훼손은 물론 비경을 잃었다, 이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것은 케이블카 설치가 그 지역, 그 조건에 맞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일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본 국립공원들의 사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기타 알프스에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 다테야마 국립공원. 해발 3,000m가 넘는 고봉으로 온통 새하얀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워낙 눈이 많이 와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만 개방되는데 연간 200만 명이 넘게 찾고 있습니다. 특히 길 양쪽에 높이 20m가 넘는 눈벽을 만든 유키노 오타니는 전 세계 관광객이 꼭 한 번은 찾고 싶게 만드는 관광 상품입니다. 다테야마에는 아직도 눈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초록의 사냐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자연 환경이 이렇게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데는 일본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Almost being in Switzerland, with the mountains, with the lake, we have also similar dams, so it's pretty impressive. 자동차 접근을 최대한 막고 여러 가지 무공해 이동 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테야마 기차역에서 산 중턱까지 500m 정도는 산악 열차를 이용해 올라갑니다. 우리의 케이블카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계곡 숲을 따라 철로를 설치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습니다. 해발 2,450m 지점까지는 공해 발생이 거의 없는 하이브리드 버스로 갈아타고 아름다운 풍광을 즐깁니다. 버스 종점에 다다르면 3,000m가 넘는 정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산의 반대편으로는 터널이 뚫려 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트롤리 버스가 관광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산속을 관통해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관광에 편리하도록 한 겁니다. ただ全部道路という最初は計画だ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厳しい自然環境でやっぱり全部道路っていうのはまず無理だということで、とりあえずトンネル 3.7km가량 펼쳐지는 산속 터널을 10분가량 지나면서 관광객들은 그 규모에 압도당합니다. 경사가 급해 터널을 뚫기 어려운 1.7km는 우리가 케이블카로 부르는 로프웨이를 설치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쿠로베댐과 주변 기타 알프스가 펼치는 풍광을 지켜보는 관광객들은 탄성을 저절로 터뜨립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또다시 터널로 들어가 산악 열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산속 800m 구간을 뚫어 쿠로베댐까지 연결한 겁니다. 해발 1455m에 위치한 쿠로베댐에서 방류할 때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The mountain, yeah, and the trees. So it's good to hide those facilities underground. 다테야마역에서 이 쿠로베댐까지 관광 코스로 만들기 위해 3,015m의 고봉을 모두 5개의 청정 이동 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산악 열차에 이어 무공해 하이브리드 버스, 이어서 트롤리 버스로 갈아타고 터널을 지나 산 반대편으로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간 뒤 다시 터널에서 산악 열차로 목적지 쿠로베댐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터널을 뚫고 선로를 설치하느라 초기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한번 설치하면 영구 사용할 수 있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터널까지 뚫어가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관광 명소를 개발한다는 걸 보고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승용차를 산 밑에 두고 이 5가지 청정 수단을 이용하는 비용은 우리 돈 1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高いと思いますが、自然保護のためには、自然保護のためを考えるとそんなに高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し、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환경보호 정책으로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면서 다테야마는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 하코네.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을 배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유람선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연간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 하코네에도 등산 열차와 산악 열차, 케이블카 등 3개의 탈 것을 이용해 정상에 오릅니다. 등산 열차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을 따라 지그재그로 건설됐습니다. 開業当時から箱根の山の自然を壊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沿線を山に沿って線路を引きまして、 산악열차는 계곡 숲을 따라 레일을 설치해 울창한 숲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 케이블카가 해발 1100m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지체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高いところで見渡せるのにはいいと思います。 노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높은 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こういういろんなね施設があるから、施設があるといろいろただ旅館にいるだけでなしにね、いろいろ楽しめるから。ロープウェイがあることによって子供も一緒に高いところまで行けるのでとても楽しいです。 산 정상에서 맛보는 유황 온천물로 익힌 쿠로타마고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립공원이 케이블카 등에 설치해 적극적인 것은 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권리도 그에 못지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その国立公園の利用者のための施設については、一般の、施設とは違った基準を適用しております。 시민단체들도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反対はございませんでした。むしろ箱根の足として、早めに作ってくれというバックアップがありました。 일본의 이런 국립공원 정책이 우리에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국립공원 지정 전부터 일찌감치 케이블카 등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설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환경 못지않게 관광도 중요시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景観を壊す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その辺はシビアに判断をして、その利用者の便益も得つつも、その自然環境への影響ですとか、景観への影響がないような形で指導しています。 일본 사례는 케이블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자연을 아끼고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의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 보존과 개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결의 실마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언제쯤 해결이 윤곽이 드러날까요? 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각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 계획안을 내면 내년 하반기쯤에 심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입니다. 그만큼 경제계나 관광업계에선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에선 자연공원법 재개정 운동을 벌여서라도 케이블카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건 개발이냐 보존이냐만으로 구분해서 따지는 것을 넘어서 산과 사람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그 해법을 찾는 게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